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이제 고객 관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있는지, 단골 손님이 고정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가, 고객이 찾아오는 빈도는 높은가, 고객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체류하는가, 고객 불만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고객이 어떤 달라지고 매출액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소매점에서 일단 지속적으로 그 점포를 방문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점포로 떠날 것인지 이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객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편의점을 이용하는데 거기 가면 항상 찾는 상품이 없다, 구색이 없다. 그러면 뭐 다른 점포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편의점은 그 어떤 상품 구색이 거의 대등소이하니까 그렇지만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문구점이라든지 여러분 어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맛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어떤 특별한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에 어떤 상품이 찾는데 없다. 그러면 그 가게는 그 점포는 가지 않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물론 급한다. 그러면은 뭐 대체 상품을 사기도 하고 그렇지만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는 소매점에서 상당히 매출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율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비교적 최근에 구매했는지 여부 비율을 말한다. 광고 효과로서 구매율은 어떤 광고에 접촉하여 그 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비율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구매율이 많으면 그 상품을 그 상품에 대해서 많이 팔리는 거예요. 특히 재구매율이 많다라는 것은 고정 고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의점에서 진라면이 그 편의점 고객 중에서 진라면이 100명 중에서 한 30%는 무조건 진라면을 산다. 그러면 구매율이 한 30%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점포에서 구매한 고객을 가지고 구매율은 내점한 총 고객수 100명 중에서 그 상품은 구매 객수. 그래서 이건 구매 객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포로 말하자면 편의점에 총 입점한 고객이 100명인데 구매율이 70명이다. 그러면 구매율은 70%가 되는 거죠. 뭐 진라면의 구매율이다 그러면 총 고객 수분에 진라면 구매한 고객 수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을 토행 객수의 내점률, 구매율, 객단가로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매 객수, 이거 총 토행 객수분의 10,000명에서 내점률이 0.7%면 7,000명이 오는 거죠. 7,000명 중에 0.29%만 구매하는 거죠. 그렇죠? 7,000명에 0.29. 이렇게 하면은, 객단가가 3만 원일 때 매출액이 6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매출액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의 매출액은 얼마만큼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점포로 들어와서 실제로 구매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
사느냐, 이거에 의해서 매출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토행 객수, 또 내점률, 이게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구매율도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행 객수가 높은 지역에 오픈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떤 입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노원역 앞에 토행 객수가 다른 거고, 어떤 조금 들어간 아파트 단지의 토행 객수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점포의 입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내점률은 객수 지나가는 고객 중에서 내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점포가 얼마만큼 흡입력이 있느냐, 얼마만큼 고객들이 필요한 상품을 갖추고 있느냐, 얼마만큼 좋은 상품이 있느냐, 얼마만큼 점포가 크느냐 작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매율이는 고객이 찾는 상품이 다 있다든지, 그러면 구매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고객이 찾는데 우리 점포는 게을러서 상품을 발주를 안 해서 품절이라든지 안 갔다라면 구매율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줄어드는 거게 되겠죠. 어쨌든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상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든지, 시험 판매를 하냐면 먹어보기 한다든지, 조금 샘플을 증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구매율이 올라간다. 상품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상품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품을 판매원들이 상품 지식이 많이 있어야, 확실한 상품 지식이 있어야 상품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판매원보다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품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자외선 차단 용품을 산다 그럴 때, 선크림을 할 때 자외선 차단 지수가 얼마냐,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능적으로도 세부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 제한형 판매를 실시한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설치한다. 고객은 커피만 사러 왔는데 커피 잔도 팔고, 그 다음에 커피도 드릴 커피 머신도 팔고, 종이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판매사원이 능력이 있으면 한번 입점 와가지고 대면한 고객을 놓치지 않고 판매로 연결시키고 자기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진열 내에 있는 상품까지도 같이 팔아서 전체 매출액을, 단가를 올려서 전체 매출액을 높이는 사원이 유능한 판매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가. 사실은 이제 고정 고객이 늘어나고 있느냐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 번 온 고객이 다시는 안 온다 그러면은 새로운 고객만 창출되는 거지 고정 고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점포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유동성이 물론 이제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유동 고객만을 상대로 장사하는 소매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성도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충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도 역시 고정성이 있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가더라도 그 다음에 갈 때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골 고객을 늘리는 거, 이러한 역할, 고정 고객을 늘리는 거, 고객의 충성도를 늘리는 역할이 매출에 지대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을 늘리려면 하면 고객이 재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구매라는 건 뭐냐? 동일한 상품을 계속하여 구매하는 행위로서 재구매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판촉
판매 촉진 활동이 실시되고 고객 관리가 이루어진다. 소매점포에서는 총 매출액 중 지속적인 고객의 재구매를 통해서 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출액이 올라가는 것. 우리 점포는 고정 고객을 50%가 가지고 간다는 거지. 60%가 가지고 가다는 거지. 이런 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특히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이제 롯데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고정 고객으로 한다면 롯데 카드 회원 L포인트 회원 고객이 차지하는 그 구성비가 60%를 차지하느냐 70%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고정 고객의 비율이 많느냐 적으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쓰지 않는 고객보다 포인트를 쓰는 고객이 우리 매출액의 총 50%, 60% 된다 그러면 그 포인트 고객을 기반으로 한 재구매를 하는 부분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재구매율은 특정 브랜드 고객 중 다음번 기회가 왔을 때 다시 그 브랜드를 구매하는 비율이다. 재구매율은 총 구매 객수의 재구매 객수 곱하기 100으로 해서 재구매율을 한다. 그래서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방문한 고객에게 다음번에 와셨을 때 20% 할인해 준다든지 30% 할인하는 쿠폰을 막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와서 쓰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러한 부분이 소매점에서 실질적으로 신규 고객을 늘리는 비용은 고정 고객을 늘리는 비용에 한 3배 이상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정 고객을 잘 관리하는 고객이 매출액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고정 고객한테만 광고한다면 고정 고객한테 문자 메시지라는 단순하게 이렇게 딱 한정해서 보내면 되는데 100명이면 100명, 200명, 200명 이렇게 한정해서 보내면 되는데 고정 고객이 아닌 외부 고객한테 마케팅을 하려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파트 단지 1000명한테 전부 다 전단을 뿌려야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객이 딱 100명이면 100명한테만 고정 고객한테만 뿌리면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구매해 주면 되는데 그걸 모를 때는 1000명한테 광고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고객을 늘리려고 하는 거다.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객을 회원화하고 포인트 카드 서비스를 한다. 고객을 회원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꼭 헤어샵을 간다든지 식당을 가든지 꼭 회원카드를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회원카드가 너무 많아. 100장, 200장. 예, 물론 요즘은 또 회원카드가 스마트폰에 장착되고 삽입되니까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는 회원카드가 너무 많아요. 10장, 20장 이렇게 되요. 모두 다 회원하는. 어쨌든 그거 만들어야만 자기 가게로 고객을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 이거지. 재구매율을 높여야 하는 대책으로 그래서 고객을 회원화하고 포인트 서비스를 해서 적립을 시켜주잖아요. 0.5%나 1% 주로 많이 적립시켜주잖아요. 100만원? 100만원어치 사면 1000원 적립해주는 거예요. 만원 사면 10원 적립. 1% 적립해주는 거예요. 신규 고객을 개척하게 한 대책. 방문하기 쉬운 점포를 만든다. 정기적인 세일을 한다. 신규 고객을 만들어가지고 신규 고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 신규 고객 또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한다 이거죠. 고객이 찾아오는 빈도는 높으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고급 고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는 한 50평대 아파트 산다. 그러면 아파트가 한 100억대 돼야 50평대 아파트 사는 거예요. 강북에서 40평대 산다. 그래도 강북에서 좀 잘 사는 편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강북에 있는 아파트
그 백화점은 40평대 고객이 어떤 점포의 매출을 주도하고,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는 한 50평대 사는 고객들이 매출액을 주도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점 빈도,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이게 고객을 어떤 이 빈도를 관리하는 게 고객 관리하는 거겠죠. 매점 빈도. 소비자가 점포를 방문하는 빈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얼마나 자주 고객이 오느냐. 보통 이제 식료품을 사는 고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슈퍼마켓을 일주일에 한 2번 가잖아요. 그러면 슈퍼마켓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3번 오는 고객이 고정 고객이 되는 거죠. 일주일에 2~3번 오는 고객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주 찾아가고 싶어하는 점포인가. 매점 빈도는 전체 고객의 지난번 구매일의 고객 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고객의 매점 빈도를 조사하면 40일 전에 한 40일 전 한 사람, 30일 전 한 사람, 10일 전 한 사람, 이라고 따져보니까 총 지난번 구매일이 18일 해가지고 24점 빈도가 25일로 평균 내점 빈도가 3일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점 빈도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내점 빈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매일매일 상품을 변경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새로운 점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 수 있죠. 물론 이제 너무 자주 매장을 바꾸면 고객이 헷갈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점포의 매장을 바꿔주고 상품을 바꿔주는 게 고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품을 판단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점 빈도에 맞는 세일 상품을 강조한다. 매점 빈도에 맞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DM을 발송한다. 정기적으로 고객 서비스 서비스 데이를 실시한다. 그래서 뭐 수요일마다 수요 마케팅을 한다는 거지. 수요일 목요일 해서 수목 돌풍이라고 하는 뭐 컨셉으로 전단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뿌린다든지, 이렇게 매점 빈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소매점에서 수립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객 매출액을 늘리는 방편이 되니까. 고객이 점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하느냐, 이게 이제 매출이 관건이 되겠죠. 편의점 같은 경우는 특히 체류 시간이 늘려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다른 그 마트라든지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체류 시간이 늘려면 식당가라든지 쉼터 이런 데 가서 하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매출하고만 직결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상품 사고 좀 먹고 뭐 이런 정도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오래 머물수록 매출액이 늘어나니까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거가 편의점 매출을 늘리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 만족을 경영을 하는 건데,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켜 감동시켜서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이고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고객 만족도가 높으면 당연히 재구매율이 일어나니까 고객 만족 경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이 길면 객단가가 올라간다. 체류 시간은 총 체류 시간을 고객수로 나누면 체류 시간이지. 고객별로 체류 시간이 뭐 많으면 길면 길수록 매출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고객 시설, 쇼핑 시설에서 체류 시간과 객단가 관계를 한번 표로 보면, 체류 시간 1시간 하는 사람 객단가, 2시간 하는 사람 객단가, 이렇게 객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점포에 오래 있는 사람일수록 객단가가 많은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점포 내
체류 시간은 뭐 15분 체류 시간, 17분 체류 시간, 4분 체류 시간 이런 사람 미구매네요. 그래서 평균 10점이다. 이렇게 체류 시간과 대기 시간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이게 대기 시간을 또 구분해 보는 뭐냐? 대기 시간이 많으면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많지 않도록 포스가 밀리지 않도록 계산대가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산대를 다른 사람이 투입해서 찍어준다든지 이렇게 대신 계산대를 봐주는 거죠. 그러면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대기 시간이 줄어들면 고객의 만족도가 좀 높아져서 다음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그 점포 짜증난다. 한번 살려면 길을 너무 오래 써야 한다. 그러면 그 점포에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 같은 것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한 점포에 이제 뭐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 남자는 갭 이렇게 와서 딱 사고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6분 됐다가 33분이네요. 하나만 와서 딱 하나 사고 간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이렇게 점포에 와서 다 둘러보고 JCPenney 매장도 가고 갭 매장도 가고 이런 점포들을 다 둘러보니까 3시간에 걸쳐서 쇼핑을 하고 3시간 반에 쇼핑하고 800불을 쓴 거죠. 응? 그래서 어떤 그 고객별로 몸 체류 시간이 길면 많아져요. 많이 사람. 체류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 점포의 통로의 폭을 넓게 해서 좀 시원시원하게 한다. 고객의 휴게실을 설치한다. 뭐 요즘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SRT, 서울역 이런 데 같은 데도 다 고객 휴게실들이 회원 서비스 같은 거를 해가지고 뭐 KT 고객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쉬게 만든다. 그래서 상담 판매를 강화한다. 정보 발신형 진열을 한다. 이런 걸 통해서 체류 시간을 길게 한다. 어찌됐든 고객이 오래 머물면 매출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고객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지 아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돼요.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객 불만인데 상거래에서 매매 계약성의 위반 행위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 매매 당사자 간에 발생되는 배상 청구를 바란다. 또한 일상의 판매 활동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불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클레임은 어떤 상당히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건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은 항상 소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떤 등을 돌린다든지 그 점포를 재방문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경쟁 점포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클레임을 제기한 고객은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한 3%밖에 안 되니까 이 3%가 있다고 그러면 3명이 있다고 그러면 1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레임은 잘 관리해서 원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계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고객 만족도와 재구매 관계를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불만족한 고객, 아주 만족한 고객, 재구매율은 이렇게 100%. 고객, 그러니까 여기는 이탈한 고객. 그러니까 무덤덤한 고객이 되겠죠. 아주 만족한 고객은 여하튼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하고, 불만한 고객은 그 점포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와 재구매율은 되게 중요하대요. 본질에 대한 만족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고객 만족을 한다 해서 모든 부분이 만족이 아니라 친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불친절해도 상품이 우수한 상품을 판다. 그리고 계산을 깔끔하게 해준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 같은 데는 불친절해도 맛이 있다. 그러면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가 순댓국을 판다. 욕을 먹어도 가서 순댓국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질 그 대신 만족하는 거 서비스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에 대한 서비스가 중요해요. 부수적인 서비스도 물론 중요해요. 부수적인 서비스를 하라고 하니까 뭐 강남에 어떤 뭐 점포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발레 파킹 하는데 3,000원이야. 그리고 음식점에 10,000원 먹고 발레 강비 3,000원 하면 13,000원이야 음식값이. 그래? 발레 파킹도 발레 파킹 업체가 와서 아웃소싱 해주는 거야. 자기가 주차 관리하지 않고. 그러면 음식값이 13,000원인 거예요. 그렇죠? 13,000원 주고 지불할 만큼 뭐 음식점이 맛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발레 서비스에 차를 그냥 넣었다 빼주고 이렇게 하고 3,000원 받는 거야. 물론 이제 뭐 품격이 있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받는 사람의 만족도 이런 거는 또 다른 영역이겠죠. 영국 항공사의 불만자 빙산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고객을 불만을 표현을 이렇게 3%만 보이는 거야. 3%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이렇게 많은 고객이 불만하는 거다. 이런 고객들은 점포를 떠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컴플레인을 가지고 불만한 고객을 가지고 우리 점포에 고객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이렇게 유추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객 불만을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고객 불만 발생률 객수분의 불만 건수에서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고객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 불만하는지 그래서 고객 불만율을 가지고 이 고객 불만율을 낮추도록 함으로써 매출을 늘리고 고객 불만을 개선하는 것. 고객 만족도 지수 보니까 백화점이 높네요. 그리고 고객 불만 상담 원칙은 불만족한 고객들을 상담하는 것에도 원칙이 있다. 여러분들이 고객으로서 갔을 때 반대편으로 생각하고 되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을 존중한다. 관점 표명과 고객을 이루한다. 설명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상담자와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다. 고객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객 상담을 할 때 또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 소매점에서는 고객 상담을 할 때 먼저 고객 상담을 이렇게 하지만 안 된다 그러면 상황을 바꿔서 다른 데 쪽으로 고객을 모시고 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고객 불만을 처음 상담한 보다 또 다른 제3자 높은 사람이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모고 고객 컴플레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객 불만을 제기한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객들의 고정 고객 얼마나 찾아오는 빈도가 많으냐 체류하는지 고객 불만이 개선을 통해서 어떤 재구매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을 관리한다. 이러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